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유치한 기업들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 신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산업 산학용지 65만 3,840제곱미터 가운데 9월 말 기준 분양 면적은 20만 3,749제곱미터로 31.16%의 분양률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내포 도시첨단 산단 내에 입주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기업은 총 23개로 집계됐으며 그중 한양 로보틱스, 동양테크윈 등 4개 기업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7개 기업이 MOU 체결 예정 중이며 9개 기업이 내포 도시첨단 산단 산학용지 4만 891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내포 신도시 유치 기업들이 잇따라 가동을 시작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와 공주시가 공주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일 공주문화도시 조성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정섭 공주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유한 공주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상호 지원하며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며 공주시는 지난해 예비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에서 12월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최대 6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이야기 문화도시 공주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공주시는 핵심 가치로 역사를 이야기하다, 사람을 이야기하다, 문화를 이야기하다 등 3가지를 내세우고 역사를 활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문화도시 공주만의 정체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2020 서천군의회 2일차 군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강신주 의원은 서면 도둔지구 정비 사업을, 조동준 의원은 생태산업 특구 지정, 이현호 의원은 서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질의 내용에 노방래 군수의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변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의회 군정질문 2일차 질의 현장. 처음으로 질의를 시작한 강신두 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도둔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8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둔지구 역시 해일성 풍랑 및 강풍으로 해안도로 옹벽 파손과 해안 쓰레기가 도로까지 덮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방래 군수는 기재부에서 도둔지구 사업에 대해 별도의 시행 기준을 수립토록 조건부 승인했고 이에 해수부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대상 사업 중에 2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 기준을 수립토록 조건부 승인을 한 상태라서 현재 해수부에서 별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둔지구가 국가 시행 기준으로 검토되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동준 의원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생태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역 성장에 기여하도록 생태산업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며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생태산업이 정부의 국립연구기관과 연계해 전국에서 유일한 국가생태산업단지인 창항에서 특화될 수 있도록 특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이어 노방래 군수는 우리 군에서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공조해 해양 바이오 인큐베이터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우리 군의 생태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여건, 특구 지정의 효과와 한계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이현호 의원은 서면 송전선로와 전신주가 주민 건강과 생활권에 피해를 준다며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불리는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주변 마을의 주민들에게 암 등의 원인 물질로 작용, 도심의 전신주가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박래 군수는 서면 송전선로 사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강신도 의원은 군유림 활용 방안과 소방도로 관리, 가축 분류 공동자원화 사업 등을, 조동준 의원은 대학 유치 전략 다양화 필요, 출산장려 정책 실효성 증대 방안 등을, 이현호 의원은 골프장 신규 유친 추진 현황,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원 유치 등을 질의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충남 서천 지역의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신도 서천군의회 부의장이 지난 16일 열린 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이날 강 부의장은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 민원과 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민간업체 위탁 방식의 공동자원화 사업을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6월 기준 서천군에는 200만여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가축 분뇨 발생량은 1일 538톤, 연간 약 20만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신도 부의장은 가축 분뇨에 의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축 분뇨에 따른 환경 민원 및 분노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군도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란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 가축 분뇨를 퇴비, 액체 비료,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강 부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와 환경부 공모, 민간업체 위탁 등 3가지 사업 추진 방식 중 민간업체 위탁에 주목했습니다. 환경부 사업의 경우 군에서 액체비료 방류시설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농식품부 사업의 경우는 사업 운영자가 사후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우리 군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천군은 서천축협이 2022년도 환경부 공모 방식으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서천축협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 의뢰를 마친 상태이며 다음 달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부의장은 환경부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시설물이 고장나거나 노후하면 군에서 직접 고쳐야 하는 등 1년에 5억에서 10억가량 군 부담비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도 설치 운영까지 필요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산농가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박래 서천군수는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업장의 위치와 규모, 운영 주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적정한 위치, 악취 저감 방안, 최근의 선진기술 도입 등 우리 군에 적합한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다음 달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관내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당 대상과 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방문 판매업 등 다중이용 집합 금지 제한 시설, 버스, 택시, 집회, 시위,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위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을 안내한 후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20일 2020 열린 어린이집 선정 심사를 가졌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과는 달리 운영 프로그램과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어우러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관내 심사 대상 어린이집은 마서 어린이집, 성지 어린이집 2곳입니다.
평가 항목은 개방성, 참여성, 지속 가능성, 다양성, 우수 프로그램 등 5개이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점 80점 이상이거나 영역별 최소 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가점 부여, 보조교사 우선 지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충남 서천군이 새희망자금 온라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53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오프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서천군 문예의 전당 2층 소회의실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오는 23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립 판매업소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성분 표시 실태 점검에 돌입합니다. 점검 대상 업소는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립 판매업소 43개소와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류를 조립 판매하는 13개 업소입니다. 점검반은 6명으로 위생팀 2명,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취급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확인, 기본 안전수칙 위주의 위생점검 등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실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손목형 배회 감지기를 무상 대여합니다. 서천군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서천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배회 감지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16일 관내 결혼 이주 여성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상황별 올바른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방법 등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19일 난촉과 식물 120종의 생태적 특성과 관리 기법을 소개한 난촉과 식물 관리 도감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과 함께 난촉과 식물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환경의 실내 온실에 맞는 생육관리법을 소개했으며 온실 환경에서의 개화 정보, 적정한 습도, 배양토 조성 등 관리 요령도 자세하게 수록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